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성호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대로 V자 반등으로 계속 갈까 아니면은 이중 바닥으로 갈까 입니다. 요 근래 국내 증시는 물론 세계 각국의 증시 반등세가 진짜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약 한 달 전에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이 무너졌고 열흘 만에 1400 수준까지 하락을 하더니 다시 보름 만에 1800 수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약 한 달 내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정말 이 변동성이 무서웠던 한 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추세라면은 지수가 다시 2100포인트를 회복을 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이죠. 참고로 10여 년 전에 이제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우리가 흔히 폭락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도 주가 2000에서 약 한 1500까지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약 2달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때랑 비교를 하면은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이 변동성이 얼마나 크고 빠른지 비교가 되시죠? 이런 증시 상승세를 틈타서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긍정적인 뉴스가 시장에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 공포 혹은 실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우려감 섞인 뉴스가 도배가 되었는데 말이죠. 그 뉴스들을 살펴보면 미국은 5월 달에 경제 활동을 다시 점진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확대를 할 수 있다, 할 계획이다 라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치료제 그리고 백신 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뒷맛이 좀 찜찜하기는 했지만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하지만 오늘까지 보면 유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죠. 그리고 몇몇 개별 주식들은 지수 상승률을 훌쩍 뛰어넘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주식시장이 반등 추세에 있다, 그리고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반면 그동안에 이 코로나 공포 안개로 잘 보이지 않던 이 실물 경제 관련 지표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삼성과 LG전자의 양호한 실적 발표가 있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는 좀 다소 암울한 성적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 실업률 관련 지표가 나왔는데 3월에 구직급여가 역대 최대였다라고 합니다. 약 9천억 정도를 실업수당으로 받아갔다라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단기 실업이 발생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지표를 좀 더 상세히 보면 3월 동안 새롭게 취업을 한 사람보다는 실업을 한 사람이 더 높았다라는 지표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수출 관련 지표들도 4월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조 속에서 이 증시의 방향성은 정말 극단적으로 좀 갈리고 있는데, V자 반등으로 간다라는 의견과 2차 폭락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의견으로 분명하게 갈리고 있죠. 일단 V자 반등을 기대하는 그런 논리들을 좀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정점에 도달을 했고, 그리고 감소 추세에 돌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 주도를 통해서 이 개발을 하고 있고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생각보다는 빨리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이게 나오기만 하면은 어쨌든 코로나는 해결 가능한 악재임에는 분명하니까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좀 긍정적인 소재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만간 코로나가 종식되면 그동안에 소비하지 못했던 그 응어리가 일순간에 이제 폭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제 소비 회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 있었던 유가 전쟁 역시도 결국에는 종료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이 현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돈의 힘만으로도 증시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실물 경제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한 악재는 이미 주가지수 1400포인트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코로나로 인해서 실물 경제는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큰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었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2차 폭락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 이러한 반등 논리의 반대급부 논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확진자 수가 줄고 사망자 수가 줄어드는 건 맞는데, 그거는 뭐 강력한 봉쇄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결과다, 당연한 수치다라는 의견이고, 또 만약에 봉쇄가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는 이 RNA 바이러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RNA 바이러스 특징상 이 백신 개발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메르스나 사스와 관련된 백신도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라고 하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이 코로나 백신 개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좀 많은 것도 사실이고, 또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이 소비가 탄력적으로 복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2, 3, 4월에 쓰지 못한 돈들이 있을 거니까 그것들을 결국에는 뭐 7, 8월, 5, 6월에 다 쓸 것이다. 그러면은 소비는 당연히 그 이상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그 이 코로나 사태가 3, 4월 중으로 다 마무리가 되었을 경우에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돈을 쓰려고 해도 매출 급감에 대한 여파와 그리고 실업에 대한 여파가 최소화가 돼야 그 사람들이 다시 뭐 복직을 하거나 매출이 정상화가 되었을 때 돈을 쓰지, 이 사태가 장기화가 돼버릴 경우에는 있는 현금도 이미 다 소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탄력적인 소비 복구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게 반대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 관련해서 뭐 정치 다툼은 뭐 당연히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수요가 부족한 거 어쩌냐라는 겁니다. 뭐 지금 비행기도 안 뜨고 자동차도 안 움직이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유가 회복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넘쳐나는 유동성에 대해서는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만의 이야기지 신흥국들은 그렇게 상황이 여유롭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사태 장기화가 이 주식시장에 반영된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죠. 이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태가 조기 종식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태 장기화에 따른 예상치 이상의 이 실물 경제 타격이 있을 수밖에는 없다라고 보고, 또 그로 인한 2차 하락 가능성이 훨씬 더 논리적으로는 타당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에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에게는 아니죠. 미국에는 슈퍼 히어로가 있었어요.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일명 제가 별명 하나 붙여줬는데 달러 인쇄소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문제가 금융위기로까지 이제 번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계속 커지니까 미국 연준은 굉장히 빠르게 다시 제로금리 시대를 열었고요. 그리고 돈 많은 나라니까 뭐 실업급여, 현금 지원 굉장히 빵빵하게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까지는 사실 충분히 뭐 예상을 할 수도 있었고, 정부의 역할로도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었죠. 근데 지난주에 조금 예상치 못한 발표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미국 연준이 정크본드를 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예측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웠었고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주가의 흐름이 더 안 좋아지거나 더 신용 경색의 위기가 오거나 실업률이 더 높아지면 미국 연준은 주식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뭐 이게 지금은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데 뭐 법이야 뭐 바꾸면 되니까 지금으로서는 이 내용이 전혀 현실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모습과 미국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거는 굉장히 자본주의 논리로 봤을 때는 좀 이건 좀 아니다라는 비판도 있는데,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이 공부하고 경험했던 자유시장 경제주의는 이미 10여 년 전에 제로금리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사라진 역사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또 그동안에 이 중앙은행이 하던 역할은 이 물가를 좀 컨트롤하는 역할로 좀 국한이 되어 있었는데, 금융위기 이후 때부터 주가와 혹은 뭐 부동산에 대한
가격에 대한 영향력 행사, 그리고 기업의 생존 여부에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좀 역할이 굉장히 방대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전통 자본주의 논리로만 봤을 때는 너무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죽을 기업은 좀 죽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더 성장을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중앙은행이 계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해주니까 죽어야 할 기업이 계속 살아나게 되고, 뭐 살아나는 게 뭐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문제는 계속 부채의 힘으로 살아있는, 그러니까 좀비 같은 기업들이 계속 양상이 된다라는 게 뭐 그동안에도 사실 계속적으로 문제로 지적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뭐 전반적으로 좀 비판 아닌 비판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2020년이잖아요. 지금은 뭐 기술력으로도 1년 내내 수박을 먹을 수 있는 시대죠. 그만큼 세상이 많이 변했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은행의 역할 변경 혹은 이 역할의 굉장히 확장된 이런 모습을 단순히 뭐 비판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시대의 변화에 맞게 좀 순응을 할 필요도 있다라는 게 최근에 제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예요. 뭐 그렇잖아요. 뭐 너네들 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공산주의 같은 짓을 계속 하냐, 뭐 이걸 뭐 욕만 한다라고 해서 뭐 재테크적인 전략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얘네들이 들어줄 일도 없고, 뭐 얘네는 얘네 역할을 계속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뭐 비판만 할 게 아니고, 이렇게 모습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바뀐 모습을 토대로 나는 또 어떻게 전략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될지, 그런 것에 좀 포커스를 다시 맞추자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기다리던 바닥은 잘 안 와요. 그리고 이 뻔히 예상이 되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는 증시 격언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2차 하락을 기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그 수준이 다시 1400 그 이하로까지 내려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중앙은행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1700 수준이 현실적인 바닥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으로서는 좀 배제를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무너지려면은 정말로 지금으로서는 이 실물 경제에 굉장히 충격적인 타격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해서든지 또 극복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이 뭐 계속적으로 뭔가 심폐소생술을 또 해 나가겠죠. 하지만 또 과연 이렇게 미국 연준의 바램대로 증시와 어떤 뭐 부동산 그리고 기업의 생존,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될까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높지만, 여전히 이 시장에는 큰 폭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신흥국에 대한 우려들인데, 이 가뜩이나 이 돈도 없고 이 시스템도 취약한 이 신흥국가 입장에서는 이번 코로나 확산이 국가 경제에 진짜 엄청난 타격인데, 또 얼마 전에 이 미국이 발표한 경기 부양책을 보면 이 신흥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원래는 이 달러를 인쇄하듯이 찍어내면 사실은 가치가 하락을 해야 하죠. 일반적인 화폐라면은 당연히 하락을 합니다. 뭐 베네수엘라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해하기 쉽겠죠. 하지만 이제 달러는 기축 통화다 보니까는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달러가 최고의 이 안전자산이다라는 인식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미국의 주식과 채권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기대가 생기면서 달러의 가치는 오히려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도 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신흥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그냥 앉아만 있어도 달러 자본이 대외로 유출되기 시작을 할 테고, 그로 인해서 또 이 달러의 가치는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럼 또 가만히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채 상환에 대한 압박은 더 커질 것입니다. 여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뭐 경제활동까지 마비가 돼서 뭐 돈도 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달러 부채 상환에 이중고를 겪게 되겠죠. 즉 정리하면은 가뜩이나 돈도 못 버는데 갚아야 할 부채 규모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가 오르게 되면서,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게 되면서 부채 규모가 저절로 커진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미국이 영화에서처럼 약자를, 그러니까 신흥국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인가, 이 사람이 말이죠.
뭐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어벤져스들이 하던 그런 행동을 미국이 그렇게 순수하게 본인들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포기하면서까지 진행을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미국의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인 리스크를 보면 5월에 지금 계속적으로 봉쇄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2차 팬데믹이 왔을 경우가 정말 사실 진짜 최악입니다. 지금 싱가포르이 겪고 있는 상황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진짜로 위험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유럽이나 일부 국가들은 서서히 경제 활동 재개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 있죠. 사실 이 완전한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는 당분간 이 봉쇄를 풀면 안 되는 게 맞는데, 또 그렇게 계속 하기에는 진짜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이 어쩔 수 없이 봉쇄 완화 정책을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진짜 이런 상황에 닥쳤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바닥 수준을 넘어서 그 밑으로 돌진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으로서는 사실 최선의 전략은 그냥 이 현금 들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하기에는 과거에 부동산이 계속 올라갔을 때 현금 들고 계셨던 분들이 그냥 타이밍만 보다가 그걸 다 놓쳤듯이 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이익을 내던 혹은 손실을 보던 간에 이 내 돈 단돈 10만 원이라도 이 돈이 이 주식시장에 담고 있어야지 관심이라는 것이 생기고, 또 그래야 기회와 혹은 공포가 왔을 때 대응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러한 생각으로 대응을 계속 하고는 있어요. 지금 뭐 이미 뭐 자유 이 시장경제주의는 어떤 그 논리는 무너졌다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그거를 뭐 비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대보다는 이 큰 폭의 하락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돈의 힘이 엄청 크네요. 그렇지만 또 분명한 건 그 돈의 힘도 길어야 2달, 3달까지지, 만약에 이 팬데믹이 2차로 퍼지고 그리고 사태가 장기화가 된다라면은 결국 이 세계 경제는 L자형 혹은 추가적인 지속적인 하락으로 갈 수밖에는 없는 것도 분명히 현실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시나리오가 그냥 갈리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이렇게 배팅을 한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이죠. 추가 상승으로 배팅을 하기에는 사실 지금 모든 상황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또 이러한 시나리오를 기다리자니 굉장히 또 애가 타기도 하고, 그리고 돈의 힘이 무섭기도 하고요. 뭔가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죠. 뭐 시장이라는 게 늘 어려운 거였지만은 이렇게까지 어려운 시장은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내린 결론은 일단은 투자할 수 있는 현금 가용 자산의 절반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현금으로 남겨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분할 매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국내보다는 미국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계속 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주가 변동성이 크지 않았던 중국도 조금씩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 가격이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정직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원유도 좀 투자하기에 좀 만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유도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저의 판단은 결국에는 이 코로나가 기적적으로 단기간에 종식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물 경제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진짜 저렴하게 어떤 주식을 매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현금을 충분히 확보를 해두고 있고, 지금은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더 기다려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제 마음도 왔다 갔다 해요. 상승할 것 같은데, 분명히 하락이 올 것 같은데, 사실 안 사자니 너무 불안하고, 또 사자니 또 폭락이 또 올 것 같고, 이런 마음은 뭐 다 똑같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이 투자 시장은 그냥 인내심 강한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방향성에 바로 전부를 배팅을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내용이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결론은 저도 모릅니다. 저는 일단은 좀 더 기다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만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 뭐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